네,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종목 파인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파이널 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자리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난티와 같은 남북 경협주 눈에 띄고요. 흥부석유와 같은 정유, 석유 섹터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한국화본 네. 골라주셨어요. 조선 LNG 쪽 이제 움직임 좋게 흘러가는데 어떤 모멘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원자력 그다음에 뭐 대북주 빼면 얘기가 안 되는 시장인데 그 외에 좀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은 정말 좋은 어떤 섹터 중에 LNG 섹터 중에 이제 한국화본 좀 골라봤는데요.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다가 좀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황이죠. 아시긴 합니다만 추세가 너무 좋아서 일단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 밸류체인 LNG 밸류체인 쪽에서 그 LNG 탱크선 안에 이제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동성 화인텍과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인데 매출은 카본이 좀 많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동성 화이텍이 조금 좋은데 올해는 이제 한국카본이 둘 다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성 화이텍이랑 한국카본이랑 거의 똑같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주가 흐름도 거의 비슷하죠. 일단 그 상반기의 모멘텀은 지금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하반기 사실 이 조선이라는 건 우리가 뭐 자동차처럼 많이 팔리면 막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도크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주를 하면은 그걸 이제 수주 잔량으로 쌓아놓고 수주가 몰리면 이제 그 신조선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주들의 이제 영업이익 올라가는데 조선주들이 한때는 환율의 수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주를 하고 나서 배를 납품할 때까지 기간 동안 환율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수주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뭐 짧게는 1년 반, 2년 뒤에 납품하는데 그 동안에 환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거나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리스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900억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난다는 점. 일단 그 앞서서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LNG선 수주가 바로 한국화본 동선화인텍의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3사들의 어떤 그 빅3의 LNG선 수주가 가장 중요한데 좀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사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화본 이제 동선화인텍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의 이제 후동중화라고 중국의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 CSSC라고 정말 큰 조선사가 있는데 네. 참고로 중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도 규모의 조선사들이 한 15개 이상 있죠. 일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LNG 터미널 관련돼서 LNG선 발주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LNG선 중에 뭐 상당수는 우리나라가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중국이 한 9% 정도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말서부터 LNG선 발주가 한 100대가 되면 그중에서 한 25대 이상은 중국이 좀 갖고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쪽 조선사들도 굉장히 많이 어떤 제재를 하지 않냐. LNG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도 있지만 사실 카타르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LNG 그 국내에서 다니는 연안을 다니는 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한국화본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배는 거의 뭐 수주 잔량으로 봤을 때 담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고가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좀 약간 급락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러프하게 받아내고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데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이 올해 1월 달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들 수급과 한국화본의 차트를 보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빨간색과. 그렇죠. 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빠질 때 한국 화분이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도 이제 기존의 매수 추세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좀 약간 매도 기조였었는데 오늘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순매수를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위쪽 방향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수급도 양호하게 보입니다. 한국 카본도 조선주 안에서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포착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실리콘2 골라주셨습니다. 화장품주가 요즘에는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네. 뭐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는 뭐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지주사, 금융사, 증권사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시장에서 회자되는 빈도수가 좀 낮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좀 관심을 덜 받는데 오늘 뭐 양시장 텍스트는 빨간색을 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좀 뭐 조정의 양상이 좀 깊은 그런 장이에요. 몇 개 기업들 빼고는. 근데 화장품주들도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실리콘2가 지금 그 가장 좀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으로 전환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 쪽으로의 어떤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냐를 한번 체크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는 뭐 실리콘2의 실적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전반적인 실적이 무너지는 어떤 그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실리콘2가 가장 좀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뭐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수출액이나 이제 실적을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6월 달에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눠서 초순에 6월 달 초순에 그러니까 6월 1일서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이 이제 집계가 됐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실리콘2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좀 발견이 되는데 일단 올해 이제 그 이번 달이죠. 6월 초순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5월 초순 대비해서 한 31% 늘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단 26% 일단 6월 초순에 수출액이 좀 감소를 했는데 나머지죠. 미국 같은 경우 22%, 그다음에 일본 15%, 홍콩 23%.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폴란드 쪽에 5월 초순 대비 6월 초순 화장품 수출액이 거의 2000%, 1997% 정확히 늘었다라는 발표가 네. 있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늘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폴란드는 그 유럽으로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는 국가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많이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2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럽 그 시장의 어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창고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폴란드 쪽으로 화장품 수출이 늘었다. 그거는 실리콘2 창고 쪽으로 화장품이 들어갔다. 그것은 유럽 쪽으로의 수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의 실적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헝가리 쪽의 화장품 수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만 봐도 어떤 담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도 중요한데 나름대로 뭐 오늘 화장품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내에서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앵커 쪽 보시면은 그 빨간색 선 외국인들 수급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5월달, 6월달 들어서 기관 쪽이 좀 매도가 나온 걸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일단 실리콘2가 어제 급등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급락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차익 실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았던 기관이 다시 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도 유지를 하고 있는 기관은 사실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 사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샀던 거 대비해서는 소폭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동안에 어떤 실리콘2의 주가 흐름을 결정지었던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도 매도보다도 개인들 쪽에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역사적인 실리콘2의 고점이거든요. 최고점. 그거를 6월 달 들어서 돌파를 하고서 오늘 조정을 받는데 이 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번 주 말 내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한 뭐 수요일 정도까지 이 지지 라인을 전고점 라인을 지지하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지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 외국인들이 내일 다시 순매수 쪽으로 턴을 하는지 이 두 개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락이 나와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어떤 부분 체크해야 할지 정확하게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은 굉장히 좀 많은 포커스를 받는데 그동안에 좀 약간 소외됐던 GK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지노. 네. 자주 가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가본 적이 없으세요? 네. 아, 네. 네, 그럼 가져오신 이유는요? 네, GK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이따 기술적인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GK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최저 가격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증가 전망을 예상을 했을 때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GK를 평가하는 어떤 리포트들이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네. 쪽이 좀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홀드율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뭐 그 카지노를 일반적인 기업은 매출 영업이익이지만 카지노는 매출 영업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드로백 홀드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로백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했는데 드로백은 고객이 카지노 가서 이제 환전한 금액이 드로백. 네, 환전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잃고 50만 원 남겨갔으면 홀드율은 5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홀드율이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일단 환전한 금액 대비 카지노가 갖고 가는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카지노가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쪽 VIP들로 소위 얘기하는 뭐 장사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한알령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 VIP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갔었는데 GK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VIP가 어떤 뭐 드로백이 늘어나고 일본 쪽 VIP는 드로백이 줄어든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 다 늘어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쪽 VIP가 늘어나야지만 우리나라 카지노 전통적으로 어떤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항공사가 이제 중국 노선 확대를 하는 것도 가장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 좀 약간 시장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는 리스크가 큰 게 하나가 있죠. 알게 모르게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과거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염려를 할 정도로 바깥 생활을 좀 조심할 정도로 재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사실 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카지노 관련 섹터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뉴스 플로우를 팔로우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랑 잠깐 차트 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뭐 너무 좋죠. 외국인 수급은 지금 언제서부터 샀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은 최근에 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매도가 나오지만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해요. 네. 역시 외국인 수급 순매수 기조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 선이 어디냐면 이 선이 코로나 때 최저가 수준의 가격에다 지금 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별로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적은 정상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장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5,100원 전후면 뭐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손절가는 약간 러프하게 좀 한번 잡아볼게요. 1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K의 공략주로 살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VIP가 돌아오고 있다. 수급도 양호하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